그런데 그 크리시나무디가 말하는 또 로젠버그가 얘기하는 그 choiceless awareness, 예. choiceless awareness를 한국말 번역할 때 choiceless니까 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 choice가 없다는 거니까. 예. choice라는 건 함입니까? 선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예. 이제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그 함이 없는 알려짐. 예. 예. 이제 그런데 거기에는 좀 더 내포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 크리슈나무르티가 네. 어떤 문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단지 함이 없는 함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가령 그냥 말 그대로 보면은 choiceless awareness라고 하는 것은 네. 평정심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즉 뭐냐, 알아지는 대상에 대해서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고 이것은 중요하고 저것은 중요하지 않고 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이 없는 상태를 choiceless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choiceless awareness는 평정 상태의 암, 즉 어떤 상태냐, choiceless awareness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라고 하면은 선택이 없는, 그러니까 선택이 없다는 것은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 아니다, 어느 하나가 좋다 나쁘다, 좋으면은 취하고 초이스하고 안 좋으면 초이스 안 하고, 네. 라고 하는 이런 초이스가 없는, 그러니까 결국 좋고 나쁨이 없는, 옳고 그름이 없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음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은, 알아지는 것은 단지 그냥 알아지는 것일 뿐이지 거기에 그 불평등이 없는, 차별이 없는 그런 평등의 상태, 평정의 상태인 그런 일종의 뭐 어떤 거냐 하면은 그런 평정을 뭐라고 그러죠? 평정을? 글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choiceless awareness는 그런 선정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선정 상태, 사선정의 상태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하셨냐 하면은 바로 평정과 알미 있는, awareness와 평정이 있는, 그때의 평정을 이 빨리어로는 우베카라고 하는 건데, 우베카와 사띠가 있는, 우베카와 사띠만 있는 상태가 바로 choiceless awareness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바로 이렇게 choiceless awareness라고 하는 상태는 함이 없는 상태, 이하 choiceless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되는데, 문맥상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함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평정한 상태의 알미라고 하는 그런 선정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문맥 속에서 파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선정 상태라고 할 때는 뭡니까? 알려짐이 알려짐하고 연관이 안 되는데요, 저는. 그냥 고요한 상태, 마음에 전혀 이제 움직임이 없는 상태, 그냥 고요한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는 그게 거기서 그런 상태면 그게 이제 그것이 이제 알려짐이 그냥
함이 없는 알려짐하고 같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선정을.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으면 그렇습니다. 같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 마음의 고요함이라는 것은, 즉, 옳으니 그르니 좋으니 싫으니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거죠. 네, 그건 네, 이것이 없어야 마음이 고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요함의 그런 그 수행적인 표현은 바로 우베카라고 하는 평정심의 상태인 겁니다. 그 고요함은 그냥 고요한 아무것도 없는 고요함이 아닙니다. 뭔가 알아지지 않는 고요함이 아닙니다. 알아지는 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알아지는 것에 의해서 신경 쓰이지 않은, 알아지는 것에서 이것은 좋고 이것은 나쁘다라고 마음이 분별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바로 고요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선정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설명했을 때 아비담마적으로 교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바로 우베카와 사띠가 있는 상태, 우베카와 사띠 두 개만 있는 상태, 안과 안다라고 하는 안과 바로 평정이라고 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이 선정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이 온전하면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뭐냐, 좋으니 싫으니 평가나 판단이 없이 그냥 자연이치에 맡겨두고 옳으니 그르니 하지 않는, 단지 알고만 있는 이런 상태, 이것이 바로 우베카와 알미 있는 상태, 바로 선정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음이 온전하면은 온전한 상태, 온전한 깨어있음의 상태가 바로 선정의 상태인 겁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완전한 알려짐의 선정은 결국 알려짐을 마음이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기 때문에, 마음이 진정되기 때문에, 알게 되는데, 근데 알기 위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랄까, 그걸 알려짐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닌가, 전제 상태가 아닌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근데, 지금 말씀은, 정의 상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하고는 다르죠. 물론 그 상태는, 정의 쌍수의 상태죠. 정의 쌍수의 상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모든 수행에 있어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네. 알미라는 상태는 기본이고, 마음이 고요한 선정의 상태는 평정된 상태, 알 더하기 평정된 상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알아지는 알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평정하지 못한 것은,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것은 항상 좋으면 붙잡으려고 하고 싫으면 없애려고 하고, 좋으니 싫으니 옳으니 그르니라고 하는 이 분별작용이 있음으로 해서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분별작용은 왜 일어나느냐, 서로 다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좋거나 나쁘거나 옳거나 그러거나 이렇게 차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게,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차별이 없는, 마음이 이것과 저것에 대해서 어느 것을 선택하거나 어느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는, 똑같은 이런 상태가 되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를 뭐라고 그러느냐, 한자로는 자비이사할 때 사라고 하는 상태고, 이 사는 바로 빨리 우베카를 해석한 한자고, 그 우베카를, 사를
이 설명한 풀이해서 하면은 그것이 바로 평정심 또는 평등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정한 것은 그때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것이 차별이 없는 상태,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것의 다른 표현인 거죠. 다른 관점에서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은 이 고요함이라는 것은 고요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 평정하기 때문에 고요해지는 거예요. 알아도 평정되지 않고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평등심이 없으면은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맨날 오락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분별하지 않는 네.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냥 단지 알아질 뿐인 상태.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이 없는 상태. 즉, 그것은 또 다른 말로는 생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은 상태,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 온전히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이 상태인 겁니다. 다 똑같은 것의 다른 표현일 뿐인 겁니다. 네. 그래서 크리슈나무르티의 초이스리스 어웨어니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정 상태, 네. 온전한 깨어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초이스리스 어웨어니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사실은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초이스리스 어웨어니스가 어떤 상태인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실감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럼 도대체 초이스리스 어웨어니스란 어떤 상태인지 실감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송장 상태,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의식 없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인 상태, 이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럼 그것은 실제로 해봐야 되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해봐야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알아지는 상태. 한번 해보시고 가령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초이스리스 어웨어니스, 그냥 알아지는 상태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